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일 중국 증시 하락 마감했는데 이 전망치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중국 본토 증시는 중국 경제 회복이 기존 예상보다 더딜 것이란 분석이 많아진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96%, 선전 성분지수는 1.30% 내렸습니다. 반면 홍콩 항생지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토 주식 거래인 북향자금은 어제 67억 위안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북향자금은 올 들어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이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풍선 정국이 시작된 이후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팔았다가 다음날은 사는 패턴을 반복하는 중입니다. 어제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의 3대 통신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5억 6천만 명에 달하는 등 통신 인프라 구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는 의학과 게임이 1%대 상승했습니다. 게임주는 중국 당국이 게임 서비스 허가인 판호 발급을 정상화하면서 규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풍선 격추 사건으로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된 직후 급등했던 반도체는 어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홍콩 증시에선 텐센트와 알리바바, 징둥 같은 빅테크 주식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도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인 챗 GPT 열풍이 불면서 관련 기술을 가진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우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해도 이 과거와는 다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제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중국의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에 주는 활력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소비가 내수 서비스업에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중국 자체 경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보여줬던 성장세를 재현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제시했습니다. 1.4%인 중국이나 0.7%인 유럽에 비해선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이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세계 경제를 견인할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중국은 2009년 9.4%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4조 위안 약 74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이 인프라와 주택, 공장 등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독일 기계업체나 남미의 구리광산, 일본의 굴착기 업체, 호주의 석탄 관상 등 전 세계 경제가 수혜를 받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올해 원유 등 에너지 수입과 해외여행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미국의 성장률은 0.04%포인트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중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이미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 연속 2021년 같은 달보다 줄었습니다. 중국은 예전과 달리 부채 부담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273.2%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2년 동안 40%포인트, 2019년에서 작년 말 3년 동안 30%포인트 뛰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적자 재정을 동원한 탓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해로 인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 중국 국민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중국인의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70%에 육박합니다. 주택가격 하락은 자산과 소비의 감소로 이는 다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전망은 다소 낙관적입니다.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로 제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은 내달 5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성장률 목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장 정책을 펼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물가 수준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표적 대외 구상인 1대1로는 해가 갈수록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대1로 총 투자액은 678억 달러, 약 86조 원으로 2021년 대비 1.3% 줄었습니다. 2013년 사업 출범 이후 10년간 누적 투자액은 9,62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962억 달러인데요. 이것과 비교하면 최근 규모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그동안 공을 들여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비중을 줄이고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국가들에서 재정난이 지속되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줄였다는 설명인데요. 1대1로 투자를 받은 국가들이 상당수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서방 국가들은 1대1로를 부채 함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럼에도 1대1로 10주년을 맞아 올 하반기쯤 우방국 정상들을 대거 초청하는 1대1로 정상회의를 열고 세력을 과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입니다. 고맙습니다.